성적표에 나와 있는 점수를 보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6개의 시험지는 총 100%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내드린 이유는 문제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나오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내용에 따라서 문항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개념 복습 문제가 5문제인데 4문제를 맞았다. 그럼 80%로 표시되어 있고요. 뭐 동일한 80%지만 어떤 경우는 10문제인데 8문제를 맞았을 때도 80%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항수하고 맞은 개수를 다 표시를 했더니 보시기가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트로 바꿔서 보내드렸고요. 하단, 요 6개는 하단에 보시면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게 학생이 그동안 받던 점수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평균, 전체 모든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시험지가 워낙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평균을 내는 거는 약간 좀 의미가 없어서 전체 평균이랑 학생 평균을 냈고요. 여기는 5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실력, 태도, 노트는 그날 선생님이 보시면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정 선생님이 일정하게 배정된 학생이 있어요. 처음부터 한 선생님한테 계속 꾸준히 배정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 배정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학생 파악이 좀 덜 된 경우, 처음부터 이 학생은 이 선생님하고 맞을 수밖에 없어 라고 확정을 짓거나, 또는 학생이 저는 이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또는 뭐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그날의 진도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또는 전 시간에 했더니 이 학생한테는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좀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하겠다, 또 반대로 쉬운 설명 너무 쉬웠겠다, 어렵게 또는 좀 뭐랄까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준 선생님이 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선생님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긴 거라서 똑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태도가 1이었다가 실력이 1이었다가 어떤 경우는 3이었다가 어떤 경우는 5였다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선생님의 주관적인 거라서, 하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모였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보셨을 때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력을 말 그대로 이 친구가 그냥 실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수와 관계없이 공부를 하는, 수학을 공부할 때 문제를 푸는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력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것이고요. 태도도 마찬가지로 5점 만점으로 그날 공부했을 때 학습 태도를 반영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필기를 잘 하느냐, 필기를 제대로 하느냐, 노트를 가지고 왔느냐, 노트를 안 가지고 온 경우는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고요. 노트를 잘 못 쓰는 경우, 그러니까 풀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풀이가 논리적이지 않고 답은 맞더라도 풀이가 좋지 않은 경우는 뭐 1점, 2점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많은 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수를 보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좀 학원에다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점수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모든 단원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그렇겠지만 수학은 그게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원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수학 성적이 좋지 않던 학생이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거나 수학 성적이 좋던 학생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도 본인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또는 연산 속도는 어떠냐, 수학적 감각이 어떠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을 공부했을 때 점수가 쭉 순간적으로 오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를 보내드렸을 때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점수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들이 약간 좀 뭐랄까 자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점수가 좋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는 반대로 너무 의기소침해서 좀 뭐랄까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점수를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보여드리는 게 과제 등급이죠. 과제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 학생이 얼만큼 성실하게 임했느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과제 등급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간혹 과제가 많아서 못했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가 학생이 그래도 해올 만큼 학생들과 상의를 해서 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제를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좀 과하게 주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넌 할 수 있어, 약간 뭐랄까 좀 과하게 주더라도 오히려 100만큼 할 수 있는 학생이지만 120을 주고 110을 해오게 만드는 게 또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이니까, 좀 약간 선생님들마다 고른 부분, 과제에 대한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보실 때 과제 등급은 의미가 있죠. 제가 다른 학원 원장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과제 성적 점수를 요청을 하는데 나는 이것을 보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학원 원장님이 장 원장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점수를 보는데 나중에 보지 않아. 점수를 보진 않고 맨날 멘트를 써도 똑같은 얘기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보진 않는데 그래도 학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안 보내도 되겠구나. 부모님들께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발송하고 뭘 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 저희가 더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의 노력을 어디다가 더 투자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학원하고 똑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포기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이 오히려 악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점수가 좋지 않은 학생들한테 부모님들이 점수를 보시고 압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은 그러면 자책을 하게 돼 있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학습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옛날엔 다 보내봤거든요. 그런데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시험 기간이 임박했을 때 미리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태인지를 학생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단원에 대해서 또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받는 점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 강의는 지금 선행 과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행 과정 진도가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번 등급을 또는 점수를 어머님들이 받아보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발송해 드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